그래서 창조 세계의 어떤 현황들도 같이 묵상하고, 특히 아름다움, 주신 아름다움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파괴되고 아파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6월이 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하고 같이 생태환경 주님의 뜻에 관해서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 잠깐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교회들에 가서 설교도 하고 환경 특강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매번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희 말로는 이제 6월이 가장 성수기다. 그래서 행사들도 많고 특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특강을 하면서 또 최신 이제 저희가 매번 생태 환경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집현교회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우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왔던 10여 년 전에 이제 잘 모르던 것만 처음에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 때는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연구소에서 자료들을 좀 정리한 것들을, 최신 자료들을 생태환경 현황들 그리고 그 현황들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태 위기, 잘 알고 계신 기후변화, 탈핵 문제,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 또 교회 환경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네, 산수유. 그래서 제 별칭이 산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생태환경 활동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별명이 있는데 제가 산수유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우리 산이산일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 산수유가 어려운 거예요. 산수유를 기억부터 탕수육으로 아직까지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탕수육이 비슷해서 탕수육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면 기억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별칭을 말씀드렸는데, 이 꽃을 별칭으로 정하게 된 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대나기나 진달래보다 훨씬 먼저 피는데, 이게 환경 기후변화 지표 식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개화 시기가 한 열흘 정도 빨라졌습니다. 조사한 20여 년 기간 동안 조사한 중에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식물이어서, 그래서 제 별칭이기도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 생태 환경 관련된 선교 활동이다 하면 거의 저희 단체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기 교단에서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설연구소인데 이 단체에서 하는 게 거의 한국교회의 선교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온 활동은 이제 기후변화 활동, 그러니까 1991년에 유엔의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라는 IPCC라는 단체에서 지구변화 보고서를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뜨거워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후변화 운동들이 막 시작했는데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운동은 모든 단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하게 녹색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녹색교회로 지정이 됐지만 좀 이 생태를 지향하면서 목회에 하나님 뜻을, 창조 세계를 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정하자 해서 녹색교회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한 70여 개 교회들이 선정해서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핵 운동은 2011년 제가 한참 집현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천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탈핵 운동이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핵 운동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환으로 생명이 집중한 운동들이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2014년, 15년, 16년 이쯤에서 이 하늘이 뿌얘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미세먼지라는 이상한 이 대기 오염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 걱정 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큰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한 작년부터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막 들어있었고 죽은 고래 뱃속에, 그리고 많은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최근까지 좀 조사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건 세계 자연보호 기금에서 많이 포스터인데요. 이건 한 20년 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북극이 녹고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계속 이제 홍보했는데, 우리 집병 교우님들은 굉장히 너무 식상하다고 할까요? 너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네. 최신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그레타 툰베르크, 그레타 툰버그라는 스웨덴의 그 여자인데 16살이고 약간 자폐 증세가 있어서 이제 한 가지에 꽂히면 그걸 굉장히 깊이 관심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또 스웨덴 지역이 북부 지역이 이제 그 기후변화 영향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 어떤 구조들이 바뀐다, 뭐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막 공부를 한 거죠. 해보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가 있고, 자기들이 살아간 20, 30년 후에 지구의 모습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게 아니고 학교를 파업하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학교를 파업하자는 그런 운동을 펼쳤고, 실제로 130개국 800여 개 도시에서 가는 말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도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작년 말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도 되고, 뭐 다보스 포럼이나 유엔의 국제 회의가 있으면 항상 맨 처음에 어른들을 꾸짖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설을 굉장히 잘하고,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진행 과정이 다 과학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르크뿐만 아니라 작년 이제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 협의체, 국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구 보고서들을 발표하는데, 이제 5차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1.5도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들이 기존의 보고서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도 포함되고, 또 심각한 지금 현실을 좀 느끼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많으니까 좀 뭐 연구를 많이 하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1도시가 지구가 뜨거워졌고, 앞으로 0.5도씨까지만 올라가게 막아야지 인류가 지금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제 좀 특별한 건 단순히 생태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뭐 빈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한테 요청하는 건데, 계속해서 인문학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의 정책 메이커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 내용에 종교단체들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인데, 여기에 보면 1.5도씨 특별보고서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보고서인데, 여기에 무슨 뭐 빈곤이나 어떤 뭐 성차별, 뭐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들, 그런 문제들, 또 평화 정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는 뭐 환경 분야만, 또 뭐 생태 분야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인류의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뭐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식량 보건, 성평등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 있고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5도시 보고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지금 2020년이죠. 2019년, 20년인데 또 갈라지는 기점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붉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온도가 한 4.5도 이상 올라가고 최고 6도, 7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1.5도씨로 막았을 때는 지금 정도 뜨거운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 서울대 한창희 교수님이라고 그쪽에서 연구하시는 분은 실제로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저렇게 4도, 5도 오르는 게 맞대요. 이게 거의 정설이고 과학자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IPCC에서는 사람들한테 실천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려는 건지 실제 지금 10년 안에 2030년까지 뭐 CO2를 전부 절반을 줄이고 2050년까지 뭐 모든 CO2 배출량을 줄여야지 1.5도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온도가 가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에 8.5 가장 심각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은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는 바나나가 다 자라고 열대 우리 비슷하게 변하는 그런 기후로 바뀌는 온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50년부터 이제 좀 많이 영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인류가 산업화 1750년 산업화 이후에 쭉 조금씩 증가하다가 195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건 이제 골프채처럼 생겨서 하키채처럼 하키 곡선이라고 하는데 산업화 이후에 모든 지수들 그러니까 뭐 인구나 GDP나 해양 산성도나 뭐 토양 오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급격히 인류가 산업화한 이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시스템에 지구 환경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도나 이런 것도 증가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은 좀 세 번째 칸 중간에 있는 슈림프 어그리컬처인데 이게 새우 농장을 수를 세가지고 이제 그걸 지표를 삼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 먹을 때 들어가는 조그만 새우를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양식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해변에 있는 맹그로브 숲을 죽이고 거기에 이제 새우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맹그로브 숲이 지구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되게 큰 영향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 그걸 수치로 해서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하고 이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에서 이제 얼음을 뽑아 올려서 거기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량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채취하면서 온도 변화를 분석을 하는데 10만 년에서 10,000년 전까지는 거의 온도가 굉장히 급격히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석기 때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동굴에 숨어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10,000년이 딱 됐을 때 갑자기 기후가 어떤 원인인지 일정하게 유지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5,000년 전 암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같은 문화가 생긴 게 10,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어떤 인류와의 삶이 밀접하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분자가 몇 개 있나를 세가지고 그게 415개 정도 되는 405개인데 이게 더 늘어나면 온도가 몇 도 오르는지 이렇게 예측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기존은 그래서 예전에는 온도 변화하면 이제 정말로 뭐 섬나라가 장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죠. 북극곰이 뭐 죽어간다 이런 얘기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바마가 2015년에 자기는 군대 관련된 행사에서 했던 연설 그 이야기 중에 기후변화가 자기네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시리아 내전을 얘기 들으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서 지금 예멘 난민들 우리나라 제주도 문제를 있는데 난민들이 발생한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제트 기류가 예전에는 이렇게 제트 바람 길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도 내리고 가뭄도 주고 했었는데 그게 정체되면서 유럽부터 우리나라까지 거의 바람길이 그냥 일정하게 계속 10년 동안 지속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에 비가 안 내리고 10년 동안 계속 가뭄이 되니까 사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뭐 내전이나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는 폭염으로 산업계들이 발생하는데 그 바로 밑에 파키스탄에서는 홍수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일들이 2015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의 어떤 인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북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있는 나무들을 다 자르고 숲을 파괴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90년대 중반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는 90년대 4년 5년 이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기근 혹은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근과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곡물 생산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 굶주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북지원한다고 쌀을 대북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례처럼 북한이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원조를 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구 전체가 이제 그런 기후변화 일들을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 이제 외부에서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북한 사회가 기후변화의 어떤 지구 모습에 센트리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뭐 자료들은 뭐 다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인데 이 원자력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탈원전 하기로 한 게 2070년 정도에서 아직 50여 년이 남아있어서 유럽은 벌써 내년에 2020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을 다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계속 갈등 중에 있고 지금 한 25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운동을 해서 지금 돌아가는 원전들도 좀 멈출 수 있게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전 부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큰 사고가 3번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83년 체르노빌에서 있었고 2012년은 후쿠시마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네. 그래서 핵발전은 지금 우선 뭐 부산 지역에 420만 명 피폭된다 이런 이야기 거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원전은 더 이상 고리 1호기는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자꾸 하니까 더 10년 연장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맞서서 지금 멈춰 있는데 그쪽에 원전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운영을 상태고 전력을 거기서부터 끌어오는 송전탑 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문제는 앞으로도 좀 진행되면서 우리 수평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말씀.
가지가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뿌렸죠. 그래서 뭐 대기업,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 선진국들, 뭐, 선진국 할 거 없이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유행 관련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사망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 밝혀낼 수가 없어서 420만 원. 이게 PM2.5 크기를 나타내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PM2.5라는 미세먼지가 있고 PM10이라는 PM10이라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더 작은 종류의 미세먼지들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게 크게 확대는 건데 머리카락보다 한 20배 정도 작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PM2.5가. 그리고 아까 말한 0.1 같은 경우는 사실 분석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기본 탄소 그 기본 입자에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배 실제 크기가 머리카락 20분의 1이니까 호흡할 때 코로 들어갈 때 폐로 흡수되고 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스크 쓰고 막아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커피 버릴 때 보면 막으로 해도 다 떨어지는 것처럼 물을 적셔서 막아도 어차피 다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걸러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이 왜 그럴까? 예전에는 없던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찬공기가 위에 계속 오르다가 무거워지니까 내려오고 소금기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밑에가 오염되면서 뭐 기후변화 원인도 있겠지만 딱 기후가 이 대기가 정체되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공기가 계속 밑에 있으니까 오염된 게 그냥 계속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넘게 계속 지속되고 하는 원인은 아마 그런 역전 현상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의 오염 지역들이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거의 인류가 많이 살고 있는 주변들은 거의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다 오염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낼까 이제 얘기하는 자료 중에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폐암 사망률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기 질이 안 좋아지고 초미세먼지 같은 그런 위험물질이 대기 중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물질, 자동차, 특히 이제 경유차, 디젤차를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SUV 차량이 많이 팔렸는데 그거 원인이다. 또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었는데 당진에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중국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디젤 차량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서 30년께 가면 이제 대부분 화석 연료를 태우는 자동차들은 세계에 있는 전 주요 도시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의 이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러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 전기 사용이 너무 낭비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기후변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전력 수요량을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최근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비량이 뭐 가장 많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개선하고 절약하면 지금의 절반 정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원전도 멈출 수 있는 거고 화력발전소도 멈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로 지금 203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인데 저 위에 고래에 막 쓰레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다들 경악하셨는데 저거는 실제 고래는 아니고요. 필리핀 해안에 이제 그린피스에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경각심을 주려고 만들어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그렇고 실제로는 고래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배 속에 보면 한 20kg 정도 되는 플라스틱들이 들어있대요.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마셔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거르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플라스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들이 들어가도 이런 큰 플라스틱은 사실 문제가 안 되고 고기가 플라스틱을 먹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다 파도에 잘게 부서져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마이크로 비브라 이게 물에 부서지면서 작은 입자를 변하는데 이제 분해되지는 않고 작은 입자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안제 같은 거, 뭐 바디워시 같은 거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1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물로 씻으면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다로 다 가서 바다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천 앞바다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비드가 마이크로비드가 연간 그러니까 일주일 섭취량이 5g 정도 그 신용카드 하나 정도를 섭취하는 정도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조그만 모나미 볼펜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하나씩 먹고 이 정도로 플라스틱을 계속 섭취하고 있어요. 소금이나 아니면 고기나 물에 들어가서 계속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것은 진행되고 있고 400개 이상 국내에서 팔리는 400개 이상의 제품에 그 마이크로 비드라는 그런 작은 입자들 플라스틱이 들어가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건 사용하시지 마시고 천연 제품으로 사용해야 되고 플라스틱 빨대나 스타벅스 이런 데서도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텀블러를 쓰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쓰니까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은 쓰지 말자니까 거의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가장 보수적인 그런 지침이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생태 위기의 현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창조 세계의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총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가 40년 정도 되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활동하고 녹색교회 활성화하는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주의 연합예배 드릴 때 같이 신상하는데 환경주의 연합예배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저는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가장 의미 있게 드리는 주일이고요. 이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오만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반성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정부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4대강에는 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목소리들이 발생하고 생물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치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보를 이제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잘 안 돼서 지금 계속 아직도 피켓 시위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핵은 당연히 계속 원전 사업이 워낙 거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핵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업들 그리고 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숲을 계속 가꾸고 그 숲을 통해서 이 대기질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거다 해서 숲을 지키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골프장 반대나 산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들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태기에도 가고 이제 이런 홍보를 하는데 환경부가 앞서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환경부가 예전에는 종교 수칙을 띄우는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학교 교육하고 일반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주면서 교육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4대강 개발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아서 좀 종교 심성에 기대서 바꿀 수 있는 것들 해보면 좋겠다. 좀 근본적으로 생활이 바뀌고 삶이 좀 이렇게 절제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환경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실제로 환경부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종교 포교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생태 운동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환경부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완현 사업 중에 이제 가장 특별한 사업은 10년 된 몽골 운송해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되는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사업인데 벌써 10년이 됐고요. 실제로 숲이 커져가지고 몽골 정부에서도 막 관심을 굉장히 갖고 하는 그런 숲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탐방들을 많이 합니다. 예장 생태정비원 목사님들이 이번에 가고 오셨는데 가고 여성 그런 연합회들도 가시고 여러 교회들이 막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우리 교회나 전적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번 참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이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생태 영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별을 보면서 몽골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체험도 있고 영상 체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너무 익숙하지만 태양광 발전, 이제 햇빛 발전을 하려고 서로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반리교나 아니면 햇빛 발전 협동조합들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꽤 10여 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길어졌는데요. 녹색주의 지키면서 우리 집회교회 활동들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걸 하더라 이러면 다들 놀랍니다. 저런 교회가 있어요. 놀라시는데 우리는 익숙하게 잘 하고 있죠. 촛불로 예배드리고 환경분교센터 지금은 이제 소모임 형태로 진행되지만 선교 고민하고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하고 또 화단 텃밭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물도 저희가 체크는 하지 않지만 이제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실제 음식을 남기지 않죠. 생활화되는 거죠.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절전도 에너지 절감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원주의 녹색 소모임에서 차원주의 때 문자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화석 연료를 떼는 차를 좀 덜 타려고 노력하는 것들 독서모임 수요일날 독서모임 하고 있어요. 수요 모임 때 수요 성사 모임 때 독서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민집사님 모두셨는데 마을에 예전 하던 마을만들이 일환으로 이제 텃밭을 가꾸고 상자 꽃밭들을 가꾸시는 이 마을 전체를 좀 같이 형태적으로 꾸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사회를 계속 꾸려내는 하시는 게 있으니까 지금 사실 지평교회에서 한 이런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 어떤 선교의 최고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고 이것을 얼마나 잘 신앙 속에서 하면서 또 그 신앙적 의미를 다시 찾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전하는가 이게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일을 하여라 이 주제인데 사실 이건 한국교회협의회 KNCC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교롭게 여러 좋은 성경 말씀들 막 얘기하다가 아니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 아니냐 굳이 말씀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그냥 한국교회협의회에서 1년 동안 홍보하고 있는 말씀으로 환경주의 말씀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동안은 평화 통일, 인권, 사회 정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했지만 이제는 이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이웃 생명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일, 회복하는 일이 결국 평화를 만드는 목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선교에서는 최고 앞에 있고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사실 되게 실험적인 교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지평교회를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다른 지평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모델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좀 두려움, 사실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좀 더 다시 살려내는 그런 소중한 우리 교우님들이